자, 이제 8강입니다. 치고 다니는 계획구역과 치고 다니는 계획이네요. 이것도 한 문제가 항상 이 8강에서 나옵니다. 8장에서 나와요. 치고 다니는 계획구역 편과 계획인데 구역편이 더 아마 중요하죠. 예, 보겠습니다. 절판. 자, 여기죠. 어떤 지역들 다들 용도적이 있습니다. 다 지역이 있는데 요 지역 전체 말고요. 요 일부입니다. 요 지역 안에서 일부 장소, 요 일부 장소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쪽 지역이 만약에 준주거다. 준주거 지역이면은 그 목적이 건축 제한이죠. 건축 제한. 일때는 보니까 어떤 주택 중심으로 형성을 할 것인데 상업기형이 보완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건폐율이죠. 건폐율. 요 상한선이 보니까 법적 상한선은 이제 70%의 상한선이 주어집니다. 또 요 용적률의 그 상한선은요. 보니까 500%입니다. 그러면 요 규모, 요 범위 안에서 이러한 이용 허용이 되어진 건물들 다 모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 주인들 다 그렇게 이용할 수가 있지만 특정 장소 일부입니다. 일부가 뭐냐? 이동가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일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 라고 정해진 이 장소 안에서는요. 나중에 이 안에서의 지구 단위 계획을 또 발표합니다. 발표해요. 이 발표되어진 이 계획대로 계획에 의해서 이쪽 토지는 보니까 토지죠. 이 토지는 보니까 요 준주거 지역의 건축물 가운데에서 무슨 주상 복합 건물을 여기다 짓겠다. 몇 층이다. 또 그 색깔은 무엇이다. 또 요 옆에 여기 공원을 설치할 때 합니다. 또 옆에 쪽은요. 앞 단지, 주택 단지를 몇 동을 이렇게 배치를 딱 합니다. 또 그 옆에 학교 시설을 딱 멋지게 딱 짓겠다. 또 요 일부 장소는 다시 또 어딥니까? 멋진 어떤 오피스 빌딩을 딱 지어서 어떤 멋진 형태를 갖추겠다. 이것이 아주 멋진 이용을 할 수 있게 개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 장소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한다. 그 안에서 해당 토지별로 어떠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에 맞게 토지가 이용되게 한다는 의미의 그런 어떤 지역입니다. 자, 이런 장소의 어떤 보세요. 이 계획과 구역 둘 다 보시면요, 둘 다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서 이 장소와 이 계획을 입안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할 때 보시면 이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입안을 할 수 있고 시도지사 입안을 할 수 있고 시장군수 입안할 수 있다. 뿐 아니고 요 입안권자들이 전부 다 직접 결정 고시까지 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경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서 요 계획을 통해서 이런 장소가 탄생이 딱 될 것인데 이 장소의 탄생입니다. 이 장소는요,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어떤 곳은요, 의무적으로 지정을 또 해야 되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요, 개발의 여건이 전부 다 좋아진다. 좋아지면, 여건이 좋아지면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제한을 좀 더 받던 장소들이 이 제한이 완화되거나 또 제한받던 장소가 해제되는 상태가 발생이 딱 되어지면 다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 대해서, 전반할 일부에 대해서. 또 보시면 각종 어떤 녹지 지역이 주상공업지로부터 용도가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다. 또 비도시가 각종 어떤 도시가 되었다. 좋아졌네요. 좋아졌다. 그다음에 각종 어떤 제한받던 것이 다 풀려서 좋아졌습니다. 뿐 아니고요. 각종 어떤 보시면 또 하여튼 뭐 각종 개발 사업 한다. 발표가 딱 되었다. 참 좋아집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좋아지는 여건이 보이면 다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보니까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비구역에서 하던 사업이 또요 택지개발지구에서 하던 사업이 종료 끝나고 난 이후에 10년이 지난 지역들은 지정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택이 끝나고 10년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되었다. 해제.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으면 지정을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해제되어진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해제가 딱 되어지면 지정을 해야 된다. 하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공 해제 30만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녹지가 주상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었다. 좋아졌습니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 대상 지역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장소를요, 저기 비도시 시골 농촌입니다. 관농자 시골 농촌 비도시에다가 지정하게 할 때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보세요. 보시면 이때는 이제 그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입니다. 그 면적에
그 면적의 50% 이상, 면적의 50% 이상은 반 이상은 계획관리 지역 안에 정해라 합니다. 나머지 기타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과 그 다음에 보전관리 지역에 위치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면적이 보시면요, 요 목적이 뭐냐?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하기 위한 목적일 때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나와야 된다 합니다. 그리고 요 아파트 연립인데 그 장소가 가보니까 이미 초등학교에 관한 시설 부지가 확보되어 있거나 또는요 해당 그 지역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수도권 오른편에 있는 자연보전권역이란 요 장소 안에 있을 때는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어도 되겠다라는 어떤 완화사항이 있습니다. 또 아파트 연립 말고 기타 어떤 물류, 공장, 기타 단독단지 등일 때는요 3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어도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완화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그 장소가 개발진흥지구 일대입니다. 일대는요 특정 용도 지역 안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주거개발진흥지구 또요 또 주거기능 포함되어진 복합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특정개발진흥지구 일대에는요 주복특입니다. 주복특 주거개발 복합개발 특정개발지는요 계획관리기관에 전부 다 위치를 할 때 지정할 수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 등 유통개발 진흥 등 목적일 때는요 계획관리 참 좋습니다. 뿐 아니고 생산관리도 가능하고 농림지역도 요때는 가능하게 된다. 그 다음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일 때는요 도시지역이 아니고 비도시지역이라면 다 지정을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주복특계 산업과 산업유통, 산업유통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그 다음에 관광은 도시가 아니면 다 된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 아파트 연립이 포함이 딱 되어지면 30만 이상, 또 기타 3만 이상 등의 면적은 갖추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이 지구 지정 목적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일 때는 이런 위치나 면적 조건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례가 하나 있죠. 요 상인데 요 상이 관한 구역편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세요. 보시면 그 대상 지역입니다. 근데 1번 보시면 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그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되겠죠. 1번입니다. 도시개발이란 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1번 바로 X네요. X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모르겠고 1번은 없습니다. 1번은 X입니다. 그다음에 2번이죠. 정비에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10년 지난 점 포함됩니다. 택지개발지구에서 끝나고 10년. 그럼 지구 지정이 아니고 하던 사업이 종료되고 난 날로부터 10년 갑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4번입니다. 시가하 공원에서 해제되었다. 그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지정을 해야 된다. 맞죠? 5번입니다. 녹지가 주상공업지역이 됐다. 30만 이상이다.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1번만 아닙니다. 다음 2번 문제 보시면 2번 문제.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하고 있죠. 지구 단위 계획의 어휘는 뭡니까? 도시군 계획을 세우는 시간에 일부 장소에 대해서만 수립하는 상세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어휘가 딱 나오면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 수립하는 어떤 계획이다 해서 보시면 1번 지문 맞습니다.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도 또요 구역 지정도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절차를 통해서 결정한다. 특징이 있죠. 2번 질문 맞습니다. 3번입니다. 관광 특구도 뭔가 될 수 있는 곳이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4번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 지정을 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택지 개발 지구라고 정해져 있는 요 장소들이 있습니다. 요 장소들이 있으면 요 장소 전부 다 지정할 수도 있고 요 장소 안에서도 일부에 대해서만 지정을 할 수 있다 해서 일부 지정할 수 없다, 일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나 일부를 지정할 수가 있다. 요 택지 개발 지구 전부 다나 또 요 장소 안에서도 일부만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번 질문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 대해서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 필입니다. 자, 3번입니다.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보니까 3번에 1번엔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5년, 아니죠? 10년 지나야 지정을 하여야 하겠죠? 1번 바로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옵니다. 2번 보시면 도시 안이든 밖이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요, 이 계획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건폐율 같은 경우는요 150%까지, 또요 용적률은 200%까지 추가로 완화해 줄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번 질문 맞습니다. 3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요 해당 용도 지역이 어떠하든지 지구 단위 계획에 맞추어서만 토지가 이용되어야 됩니다. 3번 질문도 맞습니다. 4번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에서 보시면 주거개발 지역구 지정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니까 아파트를 포함되어지면 면적이 30만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것도 이제 4번 질문도 맞습니다. 5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습니다. 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이때부터 3년 안에 수립이 딱 돼야 됩니다. 안 나오면 3년 되는 그 다음날에 구역 지정 실효 처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4번 갑니다. 국토계획법 설명이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주택법에 따르는 대지 조성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진 지역들에 대해서 그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것인데 전부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다. X 할 수 있다. 이거죠. 다음에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위치 결정이나 계획의 수립이나 둘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결정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요 도시 안이든 도시 밖이든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맞네요. 4번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이 20만 제곱미터입니다. 개발 사업이 끝났다, 10년 지났다. 아니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 사업이지 도시개발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됐으니까 문장 X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보시면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요 해당 지역의 적용 건폐율의 150%입니다. 용적은요 200%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200% 아니죠. 150%죠. 그래서 5번부터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좀 볼까요?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요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행위 제한받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할 것인데 합니다. 수립을 할 것인데 역시 이 계획도 도시군 관리적으로 입안에서 결정을 한다. 국장시도 시장구수가 입안에서 결정 고시를 딱 합니다. 할 때 이 계획을 통해서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또 이 계획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각종 어떤 제한 사항이 무엇이냐가 나옵니다. 내용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사항이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고요. 필수입니다. 필수 포함 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니까 기건이다 랍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배치를 어느 장소에 또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 이걸 정합니다. 그 다음에 건건용이에요. 건건용이 보시면 건건용이라고 볼게요. 건건용이 자 뭐냐면 건축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 요것들은 필수 포함사항이다. 필수 포함시키다. 그 외에는 선택사항이다. 요거 두 개의 사항을 포함해서 기타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딱 되어 있어요. 이건 필수 포함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건을 딱 위한 기건, 건건용입니다. 자, 완화할 때 보시면 아주 많은 건축 제한 가운데서 딱 8가지만 완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국토계획법에 있는 건축 제한 사항들 가운데서 요거 3가지입니다. 건건용 해서 건축물 종류와 건폐율과 용적률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축법 하시면 아주 많은 건축 제한이 있는데 그 많은 제한들 가운데에서 조대공입니다. 조대공이 하면 조경 설치하는 조항과 대지 도로 접도 환기하고 공개 공지하고 높이 제한을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 가시면 나와 있는 바로 부설 용도의 주차장 설치 조항을 완화할 수 있다. 해서 건건용 조대공이 부에 대해서만 완화할 수가 있다. 특히 완화할 때 여기 건폐율 같은 경우는 150%까지, 용적 같은 경우는 200%까지 추가로 완화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요. 5번 1번 문제. 취락지구에다가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할 수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개발하기 위해서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X입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 사업이 끝난 다음에 10년 지나야 지정을 하여한다죠. 하여한다. 그래서 5년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3번입니다.
목욕탕 영업을 불허하는 계획구역 안에서는요, 그 지역의 용도적이 어떠하든지 목욕탕 설치가 안 됩니다. 해서 맞는 말입니다. 3번. 그 다음에요,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제2종 일반적으로 준칙으로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세분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변경도 할 수 있다. 답니다. 령 보니까 여러분 옆으로 쭉 빠지죠. 주거 지역은 대통령령에 보시면 옆으로 전 일준이 있습니다. 옆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바꿀 수 있습니다. 없다. X입니다. 그 다음에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계획이 결정 고시에서 본다. 아니죠. 실시계획 속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작성이 아니고 실시계획 작성 고시까지 했을 때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된 걸로 본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은 X가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였죠. 다음 6번입니다. 자, 옳은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시장 군수도 지정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X죠.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바로 상세한 계획이죠. 일부, 전부나 일부가 아닙니다. 요 구역을 정할 때는 전부, 어떤 장소 전부나 일부가 다 나오지만 이 계획의 의미는요, 도시 안에 일부란 의미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나 일부, 전부 X입니다. 일부입니다. 3번입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에다가 지구단위, 보세요. 주거개발진흥지구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는요, 계획관리지관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해서 보시면 3번 질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안에서는요, 지구단위 계획으로서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 규모 등을 강화하여 정하시다. 보시면 여러분들은 완화지, 강화란 말은 여기에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화입니다. 완화입니다. 완화. 그러니까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비도시 안에서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때 건폐율은요 150%까지죠. 용적률이 이제 200%까지 완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답은 또 5번 또 X고 답은 3번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 7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설명에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그 도시군 관리 계획 보시면 입안 제안에서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은요, 입안권자한테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들, 구역과 계획과 그다음에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해서 입안 제안할 수 있다 했었죠. 1번 질문 주민들 입안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되었다. 좋아졌네요. 좋아졌다. 그럼 지정을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과 계획은요, 해당 시하고는 직접 신청하지 않고 직접 결정 고시도 할 수가 있다 했었죠. 3번 질문 맞습니다. 다음에 4번에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한번 계획의 수립 기준 딱 나면 항상 뭡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하죠. 시도지사가 정한다 아닙니다. 국토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입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의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일 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목적을 대체하기 위한 구역 지정은요, 위치 제한받지 않고 내용 제한받지 않고 항상 지정할 수가 있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다음 8번 볼까요? 지구단위 계획에 필수 포함 사항들이 있다 했었죠. 바로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하고 건건용인은 필수 포함사항이다 했습니다. 건폐율,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과 기반시설 종류와 배치 규모를 결정해라. 이건 포함시켜서 기타 사항들 담을 수 있다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필수 포함사항이 아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2, 3, 4, 5 기반시설 높이, 건물의 용도 제한과 건폐용도 다 나왔네요. 이거 말고 이제 1번은 필수 포함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9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이 참 많아요. 그러다 먼저 또 나죠. 필수 포함 사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건축선, 이게 뭡니까? 건축 제한. 이거는요, 건폐율이지 건축선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필수 포함 사항이 아니고 기타 포함을 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될지 몰라도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1번 바로 X네요. 이번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다 나오네요. 나오고 다음 페이지에 건물의 용도 나왔죠? 시설의 규모와 어떤 배치 규모, 비추화 규모 나왔습니다. 다만데 1번만 아니죠.
자, 보겠습니다. 자, 10번 가볼게요. 지구 단위 계획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지정권자는 도지사이다. 아니죠? 다른 모든 사항은요, 도한테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요, 지구 단위 계획 만치 또 구역 만치는요, 해당 시장 군수가 직접 스스로 결정까지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X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지정할 수 있죠. 20년이 지난다. 아니죠. 10년이요. 10년. 그래서 이번에는 X네요. 3번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해제되는 구역 중에서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확인 딱 되어지면요, 그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답은 맞습니다. 다음에 4번이죠. 녹지가 주거로 바뀌는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 한해서 지정을 하여야 한다. 30만이 아니면 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만이니까 수립을 하여야 한다. 아니고 수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또 X네요. 5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요, 교통 처리기를 포함한 부문기기 포함되어야 된다. 아니죠? 지금 포함되어야 한다. 필수 포함사항이다. 여기입니다. 필수 포함사항은요,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하고요, 근근용이지 기타 사항들은 필수 포함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표현 보시면 X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5번 X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가보십니다. 국토계획법상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완화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용, 건축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과 조경과 대지 도로 접도 관계와 공개 공지와 높이 제한과 부설 주장 설정입니다. 인데 자 보니까요. 자, 그러면 높이 제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대지의 분할 제한대, 이건 대지와 도로의 접도, 그렇죠? 대지에 건축하고자 할 때는 도로에 접도해야 된다. 이것이 2m 이상 접도할 때 여기에 건축 가능한데, 접도하는요, 도로는 뭐냐 보니까 도로는요,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차도 다닐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서 그 폭이 4m 이상 될 때 이런 길에 접도를 인정해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항은 아니고요. 바로 이 사항인데 지금 분할 제한 면적 이런 건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주거지가 60, 상업적 150, 상업적 60, 150, 260제곱미터 미달 분할 금지 바로 권행이 되겠죠. 그것은 여기에 완화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 나왔습니다. 또요, 용적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 주장 나왔죠. 다 그런데 2번만 아니죠. 다음 표입니다. 문제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국토계획법상의 지구단위 계획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자연 녹지에 지정이 되어진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걸린 공원이 해제되었다. 당해 지정은 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그죠? 공원 해제 지역은요, 30만 이상 해제되었을 때 지정을 하여야 한다. 30만 안 되면 지정을 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X입니다. 2번 보니까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요, 수립도 시장 군수, 또요, 결정도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질문 X입니다. 자, 주복특계 생산관리지역에는요,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주거개발 복합 주복특계 주거개발진흥과 복합개발진흥과 특정개발진흥은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만 위치해야 된다. 그러면서 30만, 20만, 10만, 30만, 10만 또는 3만의 면적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X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다. 예. 자, 이 표현인데요. 이 표현. 여러분들, 우리가 용도지역을 말입니다. 용도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화하거나 변경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4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개발진흥지구들 상호간에 어떤 변경을 할 수 있다. 보세요. 역시 여기서 맞는 말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개발진흥지구 내부에서 옆으로 세분할 수 있고 그 내에서 변경할 수가 있다. 해서 5번 질문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광휴양개발 지정할 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최대 허용될 용적률은 얼마냐 되겠습니다. 보세요. 보시면 여기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 외 지역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장소에 대해서 바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은요, 요거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80%가 상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수자치농산 기억나시죠? 개수자치농산입니다. 비도시 지역에서의 개발진흥지구이면 건폐율이 40% 올라간다. 또요, 용적률은 100%까지 올라간다. 개수자치농산, 개수자농산 446678, 개수자농 180, 150 이렇게 올려준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 안에서 이제 보시면 특정 장소가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 장소만치는 이제 40% 건폐율 또 용적률 100%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또 다시 지구 단위 계획을 딱 결정을 함으로써 이 장소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다시 또 완화할 수가 있다. 무엇을요? 다시 이 상태에서 또 건폐율의 150%, 그곳에 200% 완화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00에 200%는요, 그냥 200%입니다. 그냥 200%가 된다 하고요. 그다음에 40에 150%는요, 60%가 된다. 그래서 이 장소는 이제 용적률이 200%, 건폐율이 60%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하죠. 하니까요, 13번의 답은 1번, 바로 200%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이제 제9장이죠.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